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태우 사망 관련된 사설입니다. 노태우에 대한 공과를 지금 대부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사죄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고, 경향신문은 쿠데타, 그리고 역시 공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무죄인가? 노태우는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반란 위헌 내란죄를 범한 범죄자입니다. 이후 권력을 획득하고 적극적인 성과를 남겼다고 면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더 큰 죄는 전두환과 함께 5.18 당시 광주에서 민중을 학살한 공범이라는 점입니다. 죽은 영혼들에게 물어보면 과연 이들의 공가를 듣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12.12 군사 반란 시절에도 육군참모총장 공가 경비 중 군인을 비롯해서 많은 군인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태우는 회고록에서도 광주 학살에 대해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대리 사과한 것은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구보수 잡은 신문들은 노태우의 공만 말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반란 5.18 학살을 옹호한 신문들이니까 그들과 함께 역사적 면죄부를 받고자 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노태우의 국가장은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온실가스 또 사상 최고라고 하네요. 아무리 탄소 중립이나 탄소 제로를 외치더라도 현재의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가 계속되는 한 온실가스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정치의 문제이고 정치 권력의 문제입니다. 대장동 관련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이재명을 대선으로 결정하고 인정하고 가는 한 대장동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권력 유지냐 교체냐의 문제죠.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내년 후보 등록 전까지 이재명의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다면 상황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육 문제, 강남 8학권 자사고 폐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맞춘 학군이나 자사고 문제가 교육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보편적 교육, 진정한 교육 목표가 실현되는 교육제도인가의 문제이죠. 학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고 교육 내용도 전면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교육혁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학 입시에 맞춘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은 정말 개혁해야 할 대상입니다. KT가 먹통이 됐습니다. 민영화 이후 외국 투기자본과 주주 이해를 대변하는 경영형 결과 아닌가요? 기술, 시설, 인력 개발, 안전 등에 대한 투자가 소홀한 탓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의 경우 민영화를 통해 자본에 맡길 수 없는 공공 영역 아닌가? 다시 국공유화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테슬라 시총 1조 달러를 달성했다고 하나요? 애플, 아마존, 람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에 이어 세계 6번째이고 자동차 업조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9대 자동차 기업을 다 합친 금액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광인에 가까운 혁신과 정부의 규제 완화와 감세 덕택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과도한 경영 간섭과 반혁신 규제만 하고 있다. 그리고 친노 정치 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한국인 신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1등만이 사랑하고 기억하는 세상이라지만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죠. 세계 최고를 기준으로 모든 설명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특히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 비교할 때는 미국 인구, 경제 규모, 군사력, 경제력 등을 함께 비교할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거나 있지도 않은 친노조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삼성전자가 무슨 노조 때문에 테슬라를 따라가지
못하나 언제부터 삼성이 노조를 인정했다는지 묻고 싶네요. 비정규직 800만, 물론 정부의 공식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공식 통계청의 통계 잡히지 않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정규 노동자 1000만이 넘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이 마치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 때문인 것으로 오도하고 있네요. 말로만 제로정책이 있을 뿐 실질적인 정규직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나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늘어난 건 모두 자본의 이윤 극대화로 인한 결과적 현상이라는 점,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임금격차가 사라진다면 그만큼 이윤이 줄어들 것이기에 자본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니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죠.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려면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 선택이 아니죠. 선택당한 것이죠. 가계부채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일단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연간 총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총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DSR은. 지금은 DSR 규제 자체만 지금 초점 맞춰지고 논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가계대출 가장 큰 문제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거나 또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 투자할 수밖에 없는 환경, 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과정의 서민들의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한계 가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